내 이름은 이주인시교. 세상에 들끓는 악인을 생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고문 소믈리에다. 내 사무소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 친구가 할 말이 있다는데 얘기를 들어주겠어? 고다이? 바로 가슴속에 타오르는 증오심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고다이가 데려온 청년 또한 마찬가지다. 시모노라고 합니다. 시력은 없습니다. 양쪽 눈이 텅 비어있어 행동을 봐선 최근에 안구를 잃은 모양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내가 묻자 청년이 분노를 터뜨렸다. 같은 꿈을 향해 노력하던 제 친구를 잔인하게 죽이고 저희의 희망을 빼앗아간 범인을 지옥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리곤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은 정보계열의 대학에서 반도체를 연구하는 학생이었다. 안 돼. 더 낮은 전압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겠어. 같은 부분을 2달째 붙잡고 있네.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래는 열려있다. 안 그래? 의뢰인에겐 함께 연구에 임하는 난조라는 친구가 있었다. 의뢰인의 전공은 반도체로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기기 칩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가 뇌 반도체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의뢰인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모친 때문이었다. 모친의 죽음을 겪고 의뢰인은 결심했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높았더라면 엄마는 죽지 않았을 거야.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난조 씨는 의뢰인의 꿈에 동참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니 열심히 하는구나. 네, 목표가 있거든요. 일본의 의료업계를 저희 손으로 바꿀 거예요. 두 사람은 학비나 생활비 등을 자신의 힘으로 충당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형님, 오늘 운빨 장난 아닌데요? 부러운 녀석. 연구하는 틈틈이 슬롯머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매번 감사합니다. 뭘 감사까지야. 보비 받은 만큼은 놀아줘야지. 이부 형님, 보호비만큼 번 게 아니고 이르셨잖아요. 인간은 꿈을 쫓을 때 가장 충실한 인생을 사는 법이다. 자, 이제 돌아가서 연구해야지. 응, 조금만 더 힘내자.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의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해냈어. 성공이야. 부피는 기존의 것보다 3분의 2 수준에 처리 속도는 그 2배라니. 두 사람이 개발한 반도체는 다른 제품에 비해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빨랐던 것이다. 이걸 전 세계 의료기기 회사의 싼값으로 풀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그야말로 혁신적인 개발이었다. 야스모토 교수도 두 사람을 축복했다. 정말로 해낼 줄이야. 대단하구나. 자네들, 내가 몸담은 회사에 반도체의 제조 판매를 맡기는 건 어떤가? 분명 비싼 값에 팔릴 걸세. 동시에 자신과 연줄이 있는 반도체 회사에서 관리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교수의 제안을 거절했다. 왜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찰 텐가? 그게 다가 아닐세. 연구 주임의 자리가 탐나지 않나? 벌이는 적더라도 최대한 많은 의료기기 회사에 반도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 스스로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라서 직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열의가 전해졌는지 자네들의 뜻이 그렇다면야 하는 수 없지. 뭐 열심히들 해보게나. 교수는 더 설득하지 않고 물러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황금빛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짓밟히고 마는데. 청소 끝나면 돌아가도 좋아. 네, 사장님. 청소 마치고 연구 더 할 수 있겠다. 그날 두 사람이 슬롯모신 가게에서 마감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 욕심쟁이 두 놈 찾았다. 네? 누구시죠? 영업이 끝난 가게에 불청객이 모습을 드러냈다. 갑자기 나타난 3명의 괴한. 너희를 납치해오라는 명령을 받았거든. 겸사겸사 가게 돈도 슬쩍하고. 남자들은 프로였다. 자, 주무실 시간입니다. 놈들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을 공격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폭행은 실로 무자비했다. 머리통 깨기! 우선 쇠파이프로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했다. 마치 들어가실게요! 남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두 사람은 의식을 잃었다. 그 후 의뢰인은
친구의 두려움 섞인 비명을 듣고 정신이 차렸다. 비명이 난 방향으로 황급히 시선을 돌리자 얼른 가자고. 시간 오래 끌었다가 인식이 안 되면 큰일이니까. 안구를 뽑힌 채 괴로워하는 난조 씨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이 납치된 곳은 산속의 어느 폐가였다. 친구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와중에 괴한이 다가왔다. 다음은 너다. 뭘 하려고? 양손이 묶인 탓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괴한의 손에는 피 묻은 기묘한 도구가 들려 있었다. 이걸로 네 눈을 뽑을 거야. 필요하거든, 네 안구가. 무슨 소리야? 눈을 뽑는다니! 이러지 마! 안구를 뽑힌 친구의 모습이 뇌를 스쳐 지나갔다.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누나는 가져간다. 괴한은 의뢰인의 안구를 칼로 적출했다. 끔찍한 고통과 빛을 잃은 것에 대한 끝없는 공포.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의뢰인은 공황에 빠졌다. 야, 징그러워. 선글라스나 씌워볼까? 괴한은 두 사람을 조롱하듯 부하의 선글라스를 씌웠다. 누나는 너네가 가져가. 저놈들은 내가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목숨마저 빼앗으려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괴한의 부하들로 추정되는 남자들이 낡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우린 이제 부자다. 유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기묘하리만치 리얼하게 들렸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난조 씨는 이러다간 우리 둘 다 죽어. 필사적으로 살아날 길을 궁리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승부수를 던졌다. 뭐야? 괴한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돌진한 것이다. 난조, 설마 범인에게 저항을? 그때 난조 씨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시모노! 도망쳐! 너만이라도 살아야 돼! 이 자식이! 오니야, 너부터 죽여주마! 하지만 의뢰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싫어! 널 주고 어떡해! 당연했다. 혼자 도망친다는 건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꿈을 포기하지 마! 미래를 네 손으로 개척해! 가! 하지만 친구의 통한의 외침을 듣고 의뢰인은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말 그대로 친구가 목숨을 걸고 벌어준 시간. 아까 소리가 들렸던 방향에 출구가 있을 거야. 여기서 주춤거린다면 친구로서 자격이 없다. 난 좀 미안하다! 아니, 어딜 도망가! 그렇게 생각한 의뢰인은 죽으라고 출구를 향해 뛰었다. 다행히 문은 여닫이 문이었다. 의뢰인이 폐가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아주 청춘났었어, 징그러운 것들! 난조 씨의 탄말마가 울려 퍼졌다. 돌아가고 싶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둘도 없는 친구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씹어삼키고 여기서 걸음을 멈추면 난조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야. 의뢰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을 움직였다. 거기서! 잠시 후 괴한이 폐가를 박차고 나왔지만 눈을 잃은 의뢰인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앞에 절벽이 펼쳐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의뢰인은 어쩔 도리 없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살아남긴 글렀구만. 눈도 안 보이는 놈이 도망칠 수 있을 리가 없지. 의뢰인이 죽었다고 확신한 괴한은 추격을 포기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절벽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이다! 구급차! 한 낚시꾼이 정신을 잃고 떠내려온 의뢰인을 발견해 신고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 침대 위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여긴... 정신이 드셨군요. 병원입니다. 몸은 성치 않았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그날의 일이 악몽이길 바랬다.
앞이 안 보여. 하지만 잃어버린 두 눈과 고통은 그날의 일이 현실임을 깨닫게 했다.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경찰은 곧장 조사에 착수했다. 범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귀로 접했다. 정말이지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목소리는 병실에 놓인 TV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제가 개발한 이 최첨단 반도체는 기존의 것보다 부피는 3분의 2 수준인 반면 처리 속도는 그 2배에 달합니다. 야스모토 지도 교수가 신형 반도체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의뢰인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명석한 두뇌의 의뢰인은 곧 진상을 알아차렸다. 반도체 데이터와 시제품은 엄중하게 보관돼 있었어. 보관구를 여는 방법은 홍채 이식뿐이야. 그렇다면... 그랬다. 두 사람은 보안을 위해 홍채 인식 시스템을 채택했다. 두 눈 부릅뜨고 열심히 하자. 졸려. 그래도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말자. 야스모토 교수가 흑막이었어. 반도체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빼앗은 거야.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괴한들도 야스모토 교수가 고용한 암살자임이 틀림없었다. 그놈 때문에 난주가 빌어먹을... 진상을 깨닫자마자 미칠 듯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의 분노는 당연했다. 이 반도체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눈앞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남자가 소중한 친구와 꿈을 빼앗아갔으니까. 그 순간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둘 다 죽으면 우리의 꿈도 끝이야. 너라도 살아서 반도체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 난조의 유언이었다.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격정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병원에 나서려 했다. 너구나. 안구가 뽑힌 채로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청년이. 네? 그때 복도에서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다. 남자는 자신을 정보상이라고 소개했다. 정보상이라고요? 제겐 무슨 볼 일이시죠? 확실한 정보의 냄새를 맡았거든. 무언가 큰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괜찮다면 내게 말해주겠어? 병원에 나설 마땅한 수단이 없던 의뢰인은 알겠어요. 절 도와주신다면 얘기해드릴게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보상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정보상은 야스모토 교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야스모토라면 뒷세계에서 악덕 교수로 유명한 놈이야. 네? 그 인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다이의 말에 따르면 야스모토는 제자들의 연구 성과를 몇 번이나 빼앗은 전적이 있다고 한다. 제자의 성과는 곧 스승의 성과지. 다 내 가르침이 훌륭한 덕분 아니겠어. 우선 그럴싸한 언변으로 제자를 구슬려 연구 권리를 손에 넣는다. 일단 우리 회사의 명의로 특허를 내는 게 어떤가? 자네 연구를 세상에 알리려면 그 편이 나을 듯 싶네만. 알겠습니다. 그때 이용되는 것이 야스모토가 경영권을 지닌 기업이다. 명의를 손에 넣기만 하면 그 뒤는 놈의 계획대로다. 그거라면 이미 내 기업을 통해 출시했다네. 불만이 있다면 회사 이름으로 자네를 고소하겠네. 뭐라고요? 놈은 제자의 공적을 빼앗고 입막음을 했다. 상대가 제안을 거절했을 시에는 한구레를 이용해 처리하게 했다. 이 두 놈을 처리해주게. 알겠습니다. 보수만 넉넉히 챙겨주십시오. 알겠네. 성공하면 보수를 2배로 얹어주지. 단 안구를 적출해서 가져오게. 보안을 해제하는 데 필요하거든. 놈은 제자를 없앰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립해온 것이다. 정우상의 얘기가 끝나자 의뢰인은 그 쓰레기 같은 놈! 정보의 대가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원한다면 소개해주지. 악기보다 무시무시한 처형이네. 이렇게 해서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의뢰인은 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렸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난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시모노 씨. 이윽고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우린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순수하게 꿈을 쫓고 있었을 뿐인데 그깟 돈 때문에 난조를 죽이다니. 그놈은 연구자도 아니거니와 인간도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그
놈을 찍어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친구에 대한 슬픔과 꿈을 짓밟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내 손을 찾아 떨리는 손을 뻗었다. 나는 이 손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노는 제가 책임지고 범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난저 너와 함께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 눈물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니까. 나는 야스모토가 후원하는 한굴의 아지트로 걸음을 옮겼다. 고다이 씨 말에 따르면 오늘 야스모토가 보수를 지불하러 여기 온다고 했었죠? 맞아. 아지트에 쳐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강한 설기가 느껴진다. 누구지? 뒤에서 비범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본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이게 누구야? 그 유명한 고문 소믈리에 아니신가? 그 얼굴의 위압감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군. 시시오구미 굴지의 무트파 조직원 철봉의 이부였다. 시시오구미의 이부, 여긴 어쩐 일이지? 가오츠를 어지럽힌 초리소라는 한구를 처리하러 왔지. 초리소, 웃기지도 않은 이름이다. 자주 가던 슬롯머신 가게 직원이 살해당했어. 요컨대 이놈들에게 생존권은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구역을 어지럽힌 자들을 숙청하러 왔다 이건가? 표적의 신병에 대해선 확실히 못을 박아두어야 한다. 난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의뢰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 야스모토와 한구레의 리더는 내가 데려간다. 불만 있나? 초면인데 이렇게 무섭게 들어오게? 그게 피해자의 뜻이라면 좋아, 놈들은 넘겨주지. 이리하여 나는 이부와 함께 아지트를 습격했다. 가오초에 기생하는 진드기에겐 죽음뿐이다. 습격인가? 아니, 이부! 요격할 틈도 주지 않고 이부가 철봉을 휘둘렀다. 한 번에 쓰러지지!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세 명은 완전히 해치웠어. 이부 하야토, 완력이 보통이 아니군. 그것을 본 한구레들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저 자식이! 누구 호랑 먹고 여기서 날뛰는 거냐? 그리곤 이부를 향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너무 느려서 하품이 다 나오겠네. 하지만 이부는 익숙하다는 듯 빗발치는 총알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쓰레기에게 목숨 따윈 필요 없지. 이부의 공격에 적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다. 아지트 안쪽으로 향하자 야스모토와 한구레의 리더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자네들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확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사기꾼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염라대왕 납시오. 우두머리를 포획했습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새 두 놈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이분은 조리소 조직원을 한 놈도 남김없이 말살했다. 그놈들은 맡기지 고문 소믈리에게 잡히다니 한부러운 녀석들일세. 감사한다 이부.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 시시오구미의 이부, 그야말로 호걸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사내였다. 야스모토의 신병을 확보한 우린 인기척이 없는 산속으로 들어갔다. 일어나, 무릎을 반대로 꺾어줄 테니. 이런 나쁜 놈은 무릎을 이쪽으로 꺾어놔야 한다고요? 이번에는 색다르게 야외에서 고문을 하기로 했다. 야스모토, 너는 출세를 위해 재능 있는 제자들의 연구 성과를 빼앗았다. 그리고 제안을 거절한 제자의 눈을 적출했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내 물음에 놈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린 것들의 발명 따윈 원래 하잘것없는 쓰레기에 불과해. 그걸 출시해서 이익을 얻는 게 뭐가 잘못이지? 재능없는 멍청이가 나락에 떨어지건 말건 내 알바 아니란 말일세. 발명은 돈이 되지 빼앗긴 놈이 멍청한 거라고. 제자들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앗아가놓고 그 따위로 나오시겠다. 나는 야스모토를 번쩍 들어올렸다. 나락에 떨어져야 하는 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너 같은 놈이다. 무슨 짓을? 악당의 뇌가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절벽에서 죄인을 떨어뜨리는 형벌은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행해졌다. 잘 다녀와라. 급경사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놈들은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튀었다. 그럼에도 놈들은 죽지 않고 골짜기 밑으로 도달했다. 머리와 목, 몸통에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구를 입혀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형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하면 썩어 빠진 정신머리도 치료되려나? 그만 아파 팔다리가. 놈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 다시 위로 올려보냈다. 그런 다음 놈들의 시력을 빼앗았다. 너희 같은 쓰레기는 눈을 뽑아버려야 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벽 밑으로 추락하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많이 아픈가? 앞으로 20번은 더 떨굴 생각인데. 아파요. 못 버티겠습니다. 놈들은 다시 한번 골짜기 밑으로 추락했다. 이왕 당하는 거 그냥 즐기지 그래. 발다리가 꺾이건 살점이 깎여나가건 신경 쓰지 않고 반복한다. 그렇게 15번 이상을 낙하시키자 놈들의 얼굴에 사색이 짙어졌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피해자들이 반도체를 저렴한 가격에 퍼뜨리고자 한 이유는 뭐였을까? 박리담에? 그 편이 돈이 많이 벌려서? 뭐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물어본 내가 어리석었다. 무슨 쌩뚱맞은 소리지? 반도체를 저렴한 값에 판매하려던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타인의 성과를 빼앗는 것밖에 못하는 인간을 살려둬야 할까? 그 후 10번을 더 추락시키자 놈들은 공포와 고통에 정신이 나간 채로 사망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야스모토 히로노부는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갈취하였으며 때로는 개발자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다이가 언론에 찔렀나 보군. 그 후 연구 권리는 다시 개발자에게 돌아갔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한 회사가 탄생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저는 이 반도체를 의료기기 회사에 제공할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그에겐 앞으로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 난조, 우리의 꿈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약속할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나는 믿는다. 친구의 의지가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그의 미래를 비추는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